분수열은 교과과정 삭제됐는데 그래도 조금만 봅시다. 우리 반은 간만에 하네. 까먹었네다. 분수열 열심히 읽어봤자 뭐 그건 안 되고 그냥 얘기해봐. 오랜만에 수업 했었어? 그래 했으면 네가 답을 내면 되겠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수열에 있었어. 수열은 콤마로 항을 구분하니까 이게 세 번째 항이 세 번째 항, 네 번째. 그런데 110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 문제 그냥 초딩 문제, 초딩 문제. 근데 풀션 있어요. 지금 해봅니다.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등차 수열도 아니고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근데 규칙성이 있단 말이야. 규칙을 찾아가지고 아무튼 110번째 항을 그래야 돼. 어떻게 본다. 가만 보니까 묶어가지고 묶어진다는 거지. 3, 4, 5 한 개씩. 묶었을 때 하나씩 들어가서 그럼 이렇게 딱 끊어주는 거거든. 이렇게 끊었을 때 이걸 군이라고 해. 군. 그래서 군수열이에요. 요거를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의 항의 개수 이게 뭐였죠? 어떻게 구하지? N. 아니 합 N 더하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했어? 아니 2분의 1 어떻게 보냐? 말을 해봐. 이거 각 항이 그러니까 저거 묶었을 때 항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수열로 생각해서 저거를 수열로 생각해서 아주열로 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할게 이제. 너만의 방법으로 막 풀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 동호가 한 개 비슷한데 군 항수 표를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0항이 뭐를 알아야 되냐 먼저 110항이 몇 군, 몇 항인지 알아야 돼. 제자 110항은 110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3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항이지. 근데 이 13항은 A13이거든 이름이. 네 얘는 몇 군 몇 항인가? 5분의 3항 그렇지 5군 3항.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수열은 물어보는 항이 몇 군 몇 항인지를 알아내면 자동으로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내볼게. 15군 23항이면은 뭘 것 같냐? 값이 그 값이 펜 필요 없어. 몇 번째 항인지 물어본 게 아니라 15군 23항의 값이 뭐냐면 값이 23 23이지. 그러니까 몇 군 몇 항인지를 알면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번역이 잘 돼야 돼. 원래 수열의 항번호를 몇 군 몇 항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만 설명했어요. 근데 이거를 바로 바꿀 수 있는 학생이 있지. 근데 보통은 바로 못 바꿔. 이거 약간 어리버리한다고. 어떻게 바꾸지? 뭐 이런 거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10번째 항을 물어보는데 몇 군 몇 항 바로 하라고 하면은 약간 버퍼링이 있단 말이야 생각하려면. 그래서 표를 그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념이 이거야. 오랜만에 생각 잘 안 난다. 군하고 항수의 표를 그리는 거죠. 이건 좀 너무 쉽기 때문에 표를 안 그려도 머리로 돌아간단 말인데 원래는 그려줘야 돼. 1군에는 항이 몇 개 있냐? 항의 개수 한 개. 2군에는 두 개. 3군에는 세 개. 이렇게 해서 땡땡땡 그리고 n군에는 그러면 항수이 몇 개 있을까? n개가 있는데 여기서가 좀 어려워. 항의 개수를 더해가지고 그래서 n군까지의 항수의 합이 110 이하가 되는 그런 n을 찾는 거야. n군까지 항수의 합.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나온 거가 110 이하가 되는 자연수 n이다. 2분의 이게 시그마 k랑 똑같으니까 2분의 n 더하기 1
100에서 110. 이거는 풀어야 되는데 이때 이게 220이잖아. 자연수를 넣어서 풀면 몇이냐? 14. 13? 여기에 살짝 어려워. 14 곱하기 15 하면 짜증나잖아. 210. 210이거든. 그리고 14. 14분. 14분까지 항수의 총합이 210 이렇게 보통 실수를 많이 해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해야 돼. 이거 풀 때 실제로 항수는 요거거든. 항수의 총합은. 여기서 다 틀린다고. 보통은 이게 항수의 총합인데 이게 11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다가 n을 구하는 과정에서 양변에 2를 곱한단 말이야, 보통. 네. 등차 수렴 나와서. 그런데 여기서 또 210개라고 잘못 얘기해요. 또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고 실제로 14분까지 함수의 총합은 이거니까 넣으면은 105개. 105개. 그러면은 그 14분의 모양을 그릴 수 있어. 자, 중요한 거는 다시 분항수표를 그리면은 이게 가다가 14분까지랑 15분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5분. 14분까지 항수는 14개고 이 전까지가 105개니까 110번째 항은 몇 분 몇 항일까? 15분. 15분 5항. 15분 5항이다. 그럼 값은 뭘까? 5. 요게 이제 기본 포맷이야.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인지 딱 물어보면은 분수열에서는 내가 물어본 110번째가 몇 군 몇 항인지를 알아내는데 이걸 알아낼 때 군 항수표를 만들어서 몇 군까지의 항수의 총합이 11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자연수를 찾는데 조심할 거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110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 220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 210개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다 틀려. 네, 아무튼 자연수 n을 찾긴 찾는데 찾아서 그러면 14군까지는 105개 있고 15군 몇 항인지를 아무튼 몇 군 몇 항인지를 알아내서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면은 이거는 한 개, 두 개 나가지만 함수가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나가.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게 다른 문제 풀 때 좋아. 좀 어려워지면 답이었잖아. 바로 해보겠습니다. 완벽하네. 특강 1을 여러분이 풀 건데 싹 가리고 생각보다 은근 어려워요. 일단 25가 13분에 있는 건 알았지? 25요? 응. 25인가? 네. 13번째. 13번. 13분. 그럼 13분에 몇 개가 있을까? 13개가 13가 있는 거는 알겠어. 13개. 그런데 원래 수열에서 몇 장부터 몇 장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거꾸로 번역하는 거야. 13군 1항. 13군 1항을 원래 수열의 몇 번째냐 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과 항수표를 그려서 12군까지의 항수의 총합이 얼마냐를 구해야 된다. 번역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 원래 수열의 n번째가 몇 군 몇 항인지 아니면 몇 군 몇 항이 원래 수열의 몇 번째인지. 이게 안 돼요 지금. 아니 지금 15는 13군에 있다고 13군 안 되면 다 써. 다 쓰면 돼. 50. 저희는 일단 중요한 거 이것만 할게. 5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이번이 중요한데 원래 수열의 50번째 항이 몇 군 몇 항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항의 개수가 표를 그리는데
1군에는 항이 몇 개 있어요? 하나. 2군에는 2개 해서 n군에는 n개 있거든? 그러니까 n군까지 항수의 총합이 5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런 n을 먼저 찾아야 돼. 그게 아마 12군이야. 12군까지 해야 똑같죠? 여기 어려워. 이거 잘 들어놔야 돼. 처음 잘 안 돼요. 그래서 12군까지의 항수의 총합이 5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걸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12가 아니냐? 50이 아니지? (12군이) 아니네. 9. 위에 문제 다른 거야. 9군인 거를 정확히 말하면 9군까지의 항수의 총합이 45. 지금 이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9 넣어가지고 45인 거를 이렇게 썼을까? 9군에서 항이 9개 있는데 여기는 10개 있고 이 전까지의 항수의 총합이 45개인 걸 알아내서 50번째 항은 그러면은 10군이에요. 10군 5항인 거를 알아내는 거. 요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일단 요게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렵게 냈어 이건. 10군 5항까지 합을 다 구하라고 하고요. 그럼 그런 합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없지. 문제에 따라 다른 거지. 이 수열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했나? 예, 시그마로 9군까지 구한 거랑 10군에서 구한 거를 구하면 되지. 근데 군의 항들의 합을 구했나? 그러니까 1군에는 군을 그 K로 두고 군의 원소가 2K-2. 그렇지. 군의 원소는 2K 마일인데 그게 K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했나? 네. 이게 K군의 합이야. K군의 합. K군의 합을 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한 상태에서 10군에서는 10군이면 항이 뭐 나오냐? 10 넣으면은 19지. 네. 19가 몇 개 있냐면은 5개. 5개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응용된 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군수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열의 합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군수열에서 배우는 새로운 개념은 바로 이거야. 몇 번째 항이 이 50번째 항을 번역해서 몇 군 몇 항으로 아니면 몇 군 몇 항은 몇 번째 항인가 원래 수열에서 몇 번째 요거를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군 항수표를 그려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n군까지의 항수의 총합이 50 이하가 되는 그런 n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됐어, 개념은. 밑에 거는 풀어보는데, 자, 하나 더 합시다. 이거 하겠어. 특강 2는 내가 할게. 여러분 이제 다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이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 시험에 안 나와. 군수열이 빠졌어. 그래서 옛날에는 엄청나게 했거든? 되게 중요한 주제였는데, 싹 빠져버렸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자꾸 들으면서 나랑 똑같은 관점으로 일단은 규칙성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규칙이 있죠. 자 끊고 뭐야 세르씨 20분의 19는 몇 항인지 구하시오. 어떻게 했을까? 20분의 19가 몇 항인지가 궁금하면 분수열에서는 사실 몇 군 몇 항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펜이 필요 없는 게 항상 관찰을 잘해야 돼. 1군에는 밑이 2고 2군에는 3이고 3군은 4니까 19에서 21 이렇게 딱 세줘야 된다고. 19군 몇 항이죠? 19항이네. 됐어. 이렇게만 하면 돼. 요것만 내면 돼요.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지. 19군 19항이 원래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려면은
18군까지 항수의 총합에다가 19를 19를 더하면 되죠. 18군까지 항수의 총합이면 쉬워. 2분의 18, 19야. 근데 어. 19분 19항이 그냥 19분까지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거니까? 네. 천재인데. 하지만 마지막 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8군까지 항에다가 19개를 더하면 되죠. 그 얘기야. 아주 좋네요. 아무튼 바로 전군까지 항수의 총합에다가 그 군에서 몇 개가 더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해. 백항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다시 마지막 해볼까? 100번장을 보세요. 백항을 바로 구하려고 하면 안 돼. 백항이 몇 군 몇 항인지 알아야 돼요. 벌써 여기서 좀 힌트가 있죠. 없나? 200 나와야 돼. 14분이에요 저. 응. 그러네. 14분일 때 이거였나? 13분 아니었나? 14분 맞고 13분까지 항수의 총합이 얼마야? 91. 91 6보다 작거나 같은 91 그럼 14분 9하. 14분 9항 확실해? 네. 15분 내고. 2, 3, 4, 5, 6, 7, 8, 9, 10 뭐지? 그런 걸 못 믿겠어. 한 개 차이 나네. 9개, 8개, 10개. 그래서 이것은 14분 9항이니까 그러면 14분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15분. 15분에 9. 1, 2, 3, 4 나오니까 9. 밑에 뭐 한 개만에 362번 한 개만. 딱 한 개만. 분수열 개 재밌는 다 없어져가지고 할 게 없잖아 내가. 요거 전설의 문제야. 이거 풀이가 여러 가지 있거든. 한 5년 전에 어떤 학생이 동일여고 다니는 어떤 선생님의 애제자가 있었는데 여학생인데 엄청나게 신박한 풀이를 해버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 그게 문영여고 사회자가 되길 바란다. 엄청난 문제였어. 여러분의 센스를 보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다 기억이 나잖아. 근데 8분의 5라는 항의 값을 가진 그 항의 번호가 바로 맞추기 힘드니까 몇 군 몇 항인지 이게 번역이 잘 돼야 된다는데 이게 번역 몇 군인지 어떻게 알았어? 저게 그러니까 분모가 8인 게 처음 나오려면은 8분 1항부터 나온 거잖아요. 8분 1항부터 과연 분모가 점점 작아지는데요. 그러니까 8분의 1은 8분 1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8분의 1이 8분의 1항이야. 8분의 2는 9분 2항이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규칙성을 찾아서 그러니까 내가 찍어볼게. 한 13군 정도 되면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10 그러면 2분의 2 이렇게 커지니까 11분의 3 10분 12분 12분에 1분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잘해야 된다는 거지. 1분 틀린 건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12분인 거를 알아내는데 엄청난 그 세련된 학생이 풀이가 있었어. 엄청난 게 있었어. 뭐였을까? 맞춰봐. 다른 방법이 있어. 12분인지 알아내는 엄청난 방법이 있었어. 분모에다가 4를 더하는. 분모에 4를 더했는데 5니까 그거는 완벽한 이제 방법이야.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관찰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저는. 위아래. 위아래를 더했을 더했을 때 때 1을 빼면은 그렇지.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런 거가 좀 좋은 거야. 물론 여러분 방법 다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풀었어. 개수를 그냥 머릿속에 개수를 세면은 5개 커질 때
하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5가 되려면은 5에서 빼기 4를 하죠. 그러면은 8에서는 더하기 4를 해야 돼. 첫 장이 되려면. 그 분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3을 빼니까 이거는 3을 더하잖아. 그런 식으로 첫 장, n분의 첫 장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위아래 더하면은 5인 거는 4분. 더하면 지금 13이니까 12분. 12분 5원. 알았어. 집어야 이제 잘 됐죠? 2번은 답이 뭐죠? 99항을 걸어가면 또 99항이 몇 분 몇 항인지 알아야 되는데 아까 해버렸잖아. 얘는 14분. 14군까지 항수의 합이 91이었나? 13분까지 13분까지 91이니까 어. 14분에 그러면은 8항이죠. 91개. 13군까지는 외워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14군 8항 3, 4, 5, 6, 7, 8 2, 3, 4 위에가 8이니까 아래가 7이겠죠. 14군이면 밑에가 뭐냐? 밑에 14에서 하나씩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8항이니까 만약에 3항이면 위에는 열지. 위에는 8항이 8이지. 네. 14에서 3항이면은 2개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8항이면은 8개 줄어들겠어. 아니 이렇게 근데 줄어들죠. 그냥 특항이 1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8번째 항이려면 분모가 8이어야 되니까 다 더했을 때 15여야 되는 거잖아요. 분모 분자 더했을 때. 분자가 8이 나오니까 분자가 8이 나오고 분모 분자 더했을 때 15. 14가 아니구나. 그러면 그치. 더해서 15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3? 아니 뭐 왜? 8 아니 7 아, 약간 버퍼링이 있었네. 약간 까는 거 있어. 미안해요. 아무튼 잘하고 있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이거 한번 내가 더 해보겠어요. 여러분은 할 줄 아는 거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여러 가지 있었던 기억이 있구만. 일단은 항상 분수열이건 나발이건 규칙을 발견해야 되죠. 규칙을. 어떻게 규칙 써냈는가 이거. 엄청난 규칙이 2가지가 숨어있지. 사실은 3가지가 숨어있어. 세 가지를 잘 발견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발견한 순서대로 얘기하라. 그냥 어떻게 배치했는지 물어봐. 뭐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하나 놔두고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 소용돌이를 소용돌이로 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써놓고 나보니까 신기하게도 관찰되는 게 있어. 어떤 특별한 어떤 형태. 이거 맨 윗줄이 제곱수. 아주 훌륭합니다. 맨 윗줄이 제곱수죠. 요거를 발견했으면 문제를 분수열이 없어도 쉽게 풀 수 있어. 이런 규칙 있어. 맨 윗줄이 제곱수가 되네. 그리고 대각선은 그 공차가 2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배수. 2의 배수니까 개차수열이죠. 네. 그럼 개차수열로 때려서 풀어도 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개차수열 배워놓으면은 특히 이런 분수에서도 이라고 봐야 돼. 내가 한번 그냥 특강으로 대각선으로 쭉쭉 나가다가 대각선의 10번째 거 그거를 구하는 걸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특강이야. 분수열로 하는 게 아니라 개차수열로 한번 해보라는 거. 개차수 다 까먹었죠? 개차수열을 까먹었지. 대각선을 수열로 보고 대각선의 10번째를 구하는 거를 시간 주겠어요. 어, 111이요. 만나동호. 됐죠?
근데 이건 복습하려고 한 거니까 내가 다시 풀어줄 거야. 안 되는데 9개 더 해야 되네. 그렇죠. 그게 핵심 포인트죠. 그렇다면 90인가? 개차 수열의 91. 네, 일반항을 구하는 법을 머릿속에 박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Bn마 1이야. N마 1. 네. 그러니까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원래 수열의 첫째 항에다가 시그마 Bn을 10번째 수죠. 10번째 거. 물어본 게 10번째. 원래 수열의 10번째 수. 대각선의 10번째 거. 근데 n마 1까지만 더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1 플러스 그러면은 시그마 2k를 n마 1까지 하니까 9까지? 2분의 n마 1 n을 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된다. 여기다가 일반항 i 구해서 해. 뭐 9까지 해도 돼. 바로 하면 돼. 여기다가 일반 구할 줄 알고 좋아. 81 빼기 9 더하기 1. N이 10이잖아요. 아 10은 그거잖아. 91. 91 나와. 10번장이 91이 됐다. 개차수열 복습 한번 해봤어. 까먹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개차수열 아니야? 네, 아래로도 1, 3, 5 어. 홀수? 1, 2, 5, 10. 그럼 다섯 번째 줄에 근데 다섯 번째 줄 너무 쉬운데? 왜 이거 17 아니냐? 1 더하고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아니면 16까지 간 다음에 17. 너무 쉽잖아. 근데 다섯 번째 줄에 11번째를 찾으러 가면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데. 쉽지 않지. 11번째는 다섯 번째 줄 친구가 아니란 말이야. 써놓은 규칙이 이렇게 가니까 수가 딱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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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째 쉽지 않고 아 이거 11번째 줄의 규칙이 좀 다르지. 이거 아까 10번째 대각선 구하시겠다가 11을 대입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냥 6을 빼면 나오지 않을까요? 맨 첫 줄, 그래서 그랬대. 맨 첫 줄 11번째 한 다음에 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다섯 번째 줄에 11번째는 이쪽에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 게 이렇게 해서 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여기를 보자 그런 거지. 11번째. 그래서 이걸 11번째는 어떻게 찾냐? 제곱수. 요번엔 제곱수를 해보겠어. 네 번째 줄이 4제곱이니까 11번째는 뭘까? 121.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120, 119, 118, 117, 117인가? 네. 그러네요. 요렇게 푸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이거는. 얘는 제곱수로. 아예 뭐 개차수를 쓰진 않았어.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도형에 나열되어 있는 수들은 개차수열이나 제곱수 이런 게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걸 다 몰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풀이 이거 원래 군수열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1 다섯 번째 줄이 왼쪽에서 11번째가 몇 군 몇 항이냐 뭐 이런 걸 이용해야 되지. 몇 군이냐 그런 걸 알아야 돼. 1을 1군으로 묶고 2, 3, 4, 2군. 그렇게 묶어야 돼. 1, 2, 3, 4 이렇게 3군 4군 그러면 어렵잖아. 여기 줄이 어딘가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있는 거. 몇 항이시가?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17항인가? 11분. 이게 11분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가 11분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왜냐면
이 대각선의 기준으로 위쪽이니까 이 마지막 수가 3분일 때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일 때는 3분이 그치. 이게 11번째 칸에서는 11분이야. 11분 몇 번째 항인가 이게? 끝에서 5번. 끝에서 5번째? 그러면 3분에는 항의 개수 몇 개 있어요? 5개. 4분에는 7개 있으니까 1, 3, 5, 7 나가는 수열에 11분이면은 EMI에 11이면은 120인데 120에서 5를 빼니까 네? 네. 11. 21에서 야 21참. 21에서 21에서 뒤에 하나 빼니까 17. 17. 이렇게 알아낸다. 11번 17항. 굉장히 복잡하네. 굉장히 어렵죠. 11번 17항을 알아내면 또 11분의 첫 장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얘는 제곱수로 했을 거야. 11분 마지막 항으로 했을 건데 첫 장으로 풀려고 하면 또 이거는 개차수열인가? 1, 그러네요. 3, 5. 근데 개차수열을 안 배운 거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데 구해볼까? 그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지막 연습 앞에 수로 해야지. 앞에 수로 11분 첫 장 구해봐. 11분 첫 장.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아니지. 11분이면 이쪽이지. 11번째 항. 11분의 첫 장은 1 플러스 2k 빼기 1을 10까지 돌려주면 되지. 어, 101 101 101에서부터 17번째 항이니까 101이 첫 번째 항이니까 더하기 17 하면 네? 16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이런 거 어려워. 그래서 117 다 117이야? 네. 근데 알게 모르게 다 했는데 사실 실제 문제 풀 때는 제곱수 봐가죠. 11제곱에서 5 빼면 돼요. 그렇게 푸는 건데 그냥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이때고 이거 한번 휴식합시다. 363번 풀고 승우랑 서현이는 361 안 했으니까 이거 2개 하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휴식. 362. 전 페이지에 확인 체크 안 했잖아요. 지금 2개. 아니 분수열 뭐야 끝나버렸잖아. 더 깊이는 안 다루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 나오는 것만 다뤄주겠어. 끔찍하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해버려서 동호가 있으니까 뭔가 도입이 잘 되잖아.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을 못하죠. 귀납정이라는 것도 모르죠. 비납이 약간 귀납추리, 여러 연역추리. 가지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그렇지.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도출해내는 게 귀납법이죠. 귀납추리. 연역추리는 뭐야? 연역추리. 진리를 하나 세워두고 그거에서 그거에서 이유를 딱 알아내고 이렇게 하는 건가? 설명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인간은 죽는다. 대전제가 있고, 나는 인간이다. 그럼 나도 죽는다. 이런 게 이제 연역법. 근데 연역법에서 맞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연역법으로 딱 가정을 세우면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사실 이 연역법을 세우는 과정도 이걸 보고 세운 걸 수 있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을까? 대전제라는 것도 이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온 거잖아요. 처음 시작이 그럴 수 있네. 아니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명제를 도출해낸 것도 딱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 맞더니 다 죽어가지고. 관찰 없이 생각했어요. 관찰 없이 뜬금없이 뜬금포로 아인슈타인이 무슨 상대성을. 상대에서 그런 발견했을 때 그런 건가? 그것도 근데 사실은 관찰이 있었나? 관찰이 있었지. 뉴턴이 사과를 부르는 그런 거.
아니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과학적인 얘기잖아. 그래서 그런 거 몰라 나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대충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귀납이라기보다는 연역에도 가까워 사실은.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그냥 한마디로 외워주는데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 수열을 정의하는 거야. 항과 써줘야겠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관계를 통해 수열을 정의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n+1번장은 n번장에다 항상 3을 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면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도 하고 옛날 말로 하면은 진리의 점화식이죠. 점화식. 진리의 점화 전멸 알지? 남자는 정화지 정화. 몰라? 롤? 아 정말 알죠. 롤 정화. 진리의 점화 전멸이잖아. 몰라 롤? 네. 나 하지 마. 롤 나하고 골드 이겼어. 그래서 너 플레라고? 아 그쵸. 난 지겠네. 이제는 골드로 떨어지긴 해. 탑으로 와 탑으로. 탑신병제. 탑은 텔레포트죠. 탑은 텔레포트지만 나는 점화를 들어. 일단 아무튼 점화식이라고도 하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따 나오는 다음 단어는 이름이 수학적 귀납법이거든. 수학적 귀납법. 이거는 증명 방법의 일종으로 이거랑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귀납적 정의. 귀납적 정의랑 귀납법이 다른 거야. 귀납법 단원이지 지금. 귀납적 정의는 딱 그냥 이거야 이거. 지금 하는 거 그냥 이거 정화식 이거. 이게 귀납적 정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인데 전항에다 3 더하면 다음 항에도 등차 수열인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A1은 뭐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하자. 실제로 요 수열은 2, 5, 8, 11 나가는 수열이겠죠. 근데 수열의 이게 기납적 정의 아니면 점화식 같은 말인데 점화식 이거랑 일반항 있지 일반항. 일반항은 얼마냐 이거 빨리 때려줘야지. 3N마일. 3n마일이거든. 일반항이 좋아요? 귀납적 정의가 좋아요? 아랫게도 훨씬 좋은 거야. 일반항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를 보고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 관계로 수열을 정의한 점화식을 보고 일반항을 찾는 게 항상 좋은 거야. 이건 재수없게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알려주고 야 이 수열이 이런 수열이거든. 5번째 항 구해보라 하면은 야 5번째 항은 4번째 항에도 3 더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럼 4번째 항은 뭔데? 그러면 4번째 항은 3번째 항에다 3을 더하면 돼. 이렇게 하면 다 써야 되잖아. 근데 하나는 알려줘야 돼. 하나는 있어야 뭐 그 다음 거가 나오고 도미노처럼 이렇게 정의가 된단 말이야. 모든 수열의 항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빡치게 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이 점화식을 보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보고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수열에 그러면은 귀납적 정의를 다 적어볼 테니까 저것과 저거 보고 할까 굉장히 고민해 적어볼게. 그래도 좀 시각적인 걸 위해서 일단 등차 수열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어떻게 만들까?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D. 일정한 상수를 더한 것이다. 그리고 첫 장은 보통 하나는 알려줘. 뭐 이렇게 더 알려주면 다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게 이제 등차, 야 요거는 두 개는 기호야 기호. 요건 어떤 일정 상수고 이렇게 정할 수 있고 하나 더 있어.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쓰면 또 어리버리하더라. 다음항과 전항의 차이는 일정한 상수를 이룬다. 같은 말이죠 이건. 네. 3개짜리 점화식 있어 3개짜리. 등차 중앙에 성질을 써서 큰 거랑 작은 거 더해서 2분의 1 그치. 가운데 거. 뭐 가운데 거 2배는 아이고 가보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잡으면 2개 더 이거라고. 그 얘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스타일이 3개짜리 더 안 좋은 거야.
근데 이런 걸 보면 이 수열에 반드시 등차 수열에 갈 수 있어. 왜냐면은 넘겨서 빼보면은 하나 넘겨서 빼고 이거 넘겨 빼잖아? 그럼 다다항에서 다항을 뺀 것은 다항과 전항의 차이와 항상 일정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 개를 넘기고 이거 한 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표현이 두 개씩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주려면은 실제로는 항을 두 개 줘야 됩니다. 첫째 항은 뭐 5, 둘째 항은 7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줘야 돼. 그래야 공차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안 좋아 이거는. 이거는 공차라도 있잖아. 더 안 좋은 거야 더. 공차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을 두 개 알려줍니다. 이런 데서는 그냥 첫째 항만 딱 알려주고 뭐 첫째 항은 뭐 A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 내가 등차 수열의 그래서 귀납적 정의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두 종류를 알려줬어. 두 개짜리. 다함항과 전항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다다함항과 다함항과 전항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정의를 했으니까 등비수열을 여러분이 지금 만드는 거 시간 안 보고 등비수열의 네 가지 점화식을 만드세요. 꼭 써봐야 돼 한번. 이것도 두 개짜리 아니 항 3개 나오는 정화식이 있어요. 등차수열도. 등비수열도 있지. 등비 중앙의 성질. 그런 게 있어요. A1, A2, A3 하면 얘네들을 곱한 건 얘제곱이죠. 그럼 일정한 항상을 곱한 것이다. 다음항과 전항을 나눈 비율은 R로 일정하다. 다음항은 전항에다 R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 다음과 전항을 나눈 비율은 R로 일정하다. 아니면은 중간항의 제곱은 중항의 제곱은 전항과 다음항의 곱이다. 아니면 항상 다다항에서 다음항을 나눈 비율이 다음항에서 전항을 나눈 비율로 일정하다. 등비수열 등차수 이게 제일 중요해 일단. 이게 다야 거의. 그래서 그거 다 했어요. 읽어보면 다 이해될 거야. 또 이렇게 나누기로 썼다고 또 이해 못하는 건 아니겠지. 이거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문자로 읽으면 안 되고 이 뜻을 알아야 돼 뜻을. 이거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등차수 공차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만 보여주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일반항 구하시오. 수열을 이딴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항과 항사의 관계식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을 일반항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공차가 인 등차 수열이 총이 2니까 6이니까 2인 불사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바로 때려주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쉬워. 여기 뭐냐 그러면 날로 먹는 단어냐 등차 등기만 돼 있으면 그러면 항상 정화식이 항상 저렇진 않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다음항은 전항에다가 3n을 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일정한 상수가 아니라 어떤 식이 더해지는 거. 그러니까 다음항에서 전항을 뺀 그런 값의 식이 3n인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이런 3n을? 개차수열. 이게 개차수열이에요. 사실. FN에 더해지는 형태. 다음항과 전항의 차이가 일정한 n에 대한 식이 되는 이게 개차수열인데 실제로는 교과 과정상 개차수열을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배우죠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를 정리를 이렇게 해놨지만 개차수열로 이렇게 바로 때려가지고 개차수열 얘기잖아. 개차수열 N1, N2잖아. 근데 개차수열을 알아두면 이게 굉장히 쉬워. 근데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쫙 라인에서 위에서 아래를 쫙 빼가지고 혹은 더해가지고 탁탁탁 지워가서 하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축차 대입이라 그래. 그러니까 차례대로 대입한다는 거야. 축차 대입. 축차 대입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걸 몇 개 연습할 거예요. 근데 개차수열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도 배운 수열이니까 배운 수열은 바로 일반항 이렇게 때려주면 좋아. 근데 항상 개차수열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온단 말이야. 네가 배우지 않은 막 이런 형태 나와. 이거 뭐 개비수열인가? 동우가 물어봤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넌 그 개비수열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아무튼 개비수열을 칩시다. 근데 등비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인 줄 알았는데 일정한 상수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식이 곱해지는 거. 그러니까 일정한 식이 곱해지면은 다항과 전항을 나눈 비율이 일정한 식이 되는 그런 수열. 그런 수열은 변절이 없지. 등비수열인 줄 알았는데 낚였다 이런 거죠. 등비꼴이라 그래 이런 거는. 등비꼴. 등비꼴일 때 이걸 뭐 개비수열을 할 수 있겠죠. FN을. 이 등비꼴 같은 경우는 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배우지 않은 수열에 대해서는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축차 대입을 해서 위아래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법이 있어. 그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규칙이 나와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뭐 피보나치 수열, 굉장히 피곤한 수열인데 피곤하죠? 피보나치 수열 알아? 네. 토끼가 막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았더니 두 마리가 됐는데 걔네 또 하니까 세 마리가 되고 막 이런 거 문제 있잖아. 나중에 만날 건데 아무튼 피보나치 수열 뭐냐면은 전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항이 되는 수열이야. 5. 3하고 5를 더하면 8. 그러니까 전항과 다항을 더한 게 다다항이 되는 그런 수열. 등차 수열인 줄 알았는데 낚였어요. 등차 수열 아니야. 얘. 등차 수열이려면 이게 두 개고 이거 빼겨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또 비율이 달라지는 거. A n 뿌리는 뭐 2 n 뿌리 1 빼기 뭐 A 이런 형태라든지 별별이 다 나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등차 수열이 아닌 이거 등차 수열인가? 등차 수열 아닌 거 뭐 이렇게 뭐 4, 3, 1짜리. 그러면 P, 뭐 Q, R 넣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거 옛날에 다 배웠거든. 풀법 다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사라졌어. 사라져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피보나치 수열도 일반화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웠어, 성우? 배우긴 했어, 근데? 모르겠어요. 피보나치 수열 자체를 처음 보나? 그건 알아요. 이것도 알아? 네. 근데 일반항을 가르쳐 줬냐고, 일반항. 아니, 너가 아니하거나 물어본 게 아니라 가르친 기억이 있냐? 그것도 몰라? 그건 알 거. 일반항은 원래 안 가르쳐 줬대. 그런 것까지 가르쳐. 보면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 것 같아. 너 까먹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피보나치 수열은 굉장히 일반항 구하기 피곤하기 때문에 일반항을 안 구한다 이걸 가르치는데 일반항을 안 구하고 실제로 대입을 상황을 찾아요. 그걸 배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있긴 있어. 우리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잖아. 그래서 우리 피곤하니까 핵심은 그거야.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돼. 피곤하니까요. 피보나치 수열 뭔 줄 알아야 돼. 전항 다음만 더해서 다다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 나름이야. 이게 귀납적 정의 막 여러 가지 수열을 다 정의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특징적인 형태는 배워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특징이 없는 이런 수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나오는 생뚱맞은 수열을 하나 보지. 이건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특징이 없는 거. 다 있어 버리잖아. 요런 거. 요거는 특징이 없잖아. 무슨 수열인가? 등차인 줄 알았는데 낚였죠? 빼기가 아니잖아. 약간 와리가리하는 거 같아요. 뭐 빼기도 됐다 더하기 됐다 그러니까 계속 빼기인가? 홀수항하고 짝수항이 각각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튼 이거를 스케일을 딱 해가지고 등차인지 등비인지 먼저 봐야 돼. 아니지. 그러면 아까 배운 개차 수열인지 등비꼴인지 보고 아니지. 뭐 피보나치도 아니지. 그러면 그냥 모르는 수열이니까 대입을 하는데 대입하는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n에다 1을 대입하면은 A2 더하기 A1은 요즘 교과과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대입을 통해서 항상 왜 파란색으로 썼을까? A2 더하기 A1은 3. 대입하는 것도 선생님 따라하는 게 좋아. 2를 넣으면은 이것도 3. 3을 넣으면 A4 더하기 A3은 3. 땡땡땡 마지막에는 n을 넣었는데 n을 넣었을 때는 a n 뿌리 1 근데 n 바이를 넣을 때도 있어요.
n마일을 넣어볼게요. 한번 n 플러스 a n마일은 3.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밑에다 살짝 써가면서 요거 하려고 좀 쓰는 거야. 그리고 a2는 2. 살짝 써가면서 2. 3은 1. 2. 그러면 규칙이 나오지. 짝수일 때는 2. 홀수일 때는 1.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복잡한 수열에서는. 일단 쓰란 말이에요. 3개, 매너로 3개 쓰고 밑에다 살살 항의 값을 찾아서 이렇게 축차 대입을 해서 근데 이따 배우는 것들을 위아래를 막 더하거나 빼기도 해. 근데 일단은 요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관찰을 통해 실제로 대입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 수열에 대한 기납적 정의는 이렇게 가까운 항만 물어봅니다. 요즘 교과 과정에서는 숫자 넣어서 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배운 거들 그렇게 풀면은 곤란하죠. 1번도 다시 한번 볼게. 1번은 옛날에는 배우는 수열이었어요. 이거 짬뽕꼴이에요, 짬뽕. 왜 짬뽕꼴이냐면 다음 항은 전항에 이렇게 쓰면 무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잖아. 전항에 2 곱해서. 네. 근데 만약 2가 없으면 등차.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짬뽕이잖아. 그래서 짬뽕 나니까 짬뽕꼴. 짬뽕꼴 어디 푸는지 배웠어? 아니 배웠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아 배웠어? 그럼 굉장히 그런가? 굉장히 쓸데없는 걸 다 배웠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정상이에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 아무튼 옛날엔 이렇게 했지. 짬뽕꼴은 뭐 am-p의 형태 상수로 딱 해가지고 an 뿌리 빼기 p 기억나? 아니 그래서 요거를 bn으로 치환해. bn은 빨라서 그래야 되는데 bn으로 치환하면 bn 뿌리를 2bn 해가지고 등비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일반한 방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도 나오고 막 그런 문제였는데 다 사라졌다는 삭제.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서 이거 별게 없어. 그래서 그럼 뭐야? 모르는 수열로 치면 뭐냐? 숫자 대입. 마찬가지로 다 쓰는 거야. 한 번만 더 써주시. A2는 2A1 플러스 3 써놓고 A3은 2A2 플러스 3 써놓고 꼭 요걸 명시면 3개는 매너로 써주라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살짝 숫자를 넣어서 한 맞추면 돼요. 7, 14, 17, 30. 너무 어렵잖아. 37. 그럼 가까운 항들은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글자 수열이 되나? 일반항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이게 17이야. 7, 14, 17이었구나. 2, 7, 17. 그 다음에 37이야. 네. 그 다음에 77. 77. 그 다음에 100. 157. 157. 근데 여기는 5, 10, 20, 40, 80. 80. 실제로 일반항을 제가 구해볼게. 그러면 A, M 뿌리는 근데 이거 배운 것 같아요. 배웠지? 여기 맞추는 이 수는 어떻게 맞추냐? 알파. 알파가 여기다 넣으면 돼. 알파는 그러면 마이너스 3이야. 그걸 3으로 해야 돼. 이거 기억나? 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러니까 괄호로 묶어가지고 얘랑 얘가 똑같은 상수로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 그거는 속성법이 있었는데 알파 넣으면 되다가 통째로. 아니 전혀 관계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K라고 생각하면 K. 그러면 이 K 빼면 K잖아? 빼기 3. K는 마상인데 실제로 여기가 공식이 AM 뿌리 마이너스 K는 2 가로 열고 AM 빼기 K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K에다 마상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몰라도 그냥 묶어서 숫자 똑같으면 돼. 그래야 치환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서 괄호가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묶어서 뭔가 숫자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BN으로 치환하면은
이거를 Pn분의 1로 볼 수 있지, 통째로.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일반항은 B에는 일반항 바로 불러줘야 돼요, 우선은. 일반항 어떻게 하죠? B1을 알아야 되거든. B1 곱하기 공비의 n-을 딱 불러줘야 되는데 이 B1이 뭐냐면은 A1 플러스 3이잖아. A1이 얼마냐면은 2니까 5 곱하기 2의 n-승이지. 근데 문제가 있어. 이 bn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bn은 an 플러스 3이기 때문에 a1의 n을 구할 때는 그러면은 an 일반항은 마3 플러스 5 곱하기 2의 n-승이 돼서 실제로 개차수열 형태가 되네요. 이게 개차수열이야. 등비수열인 개차수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형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개차 등비수열 맞아. 그러니까 개차수열 맞지. 아니 쓸데없는 거 해버렸잖아 근데. 이거 다 해야 돼. 여기 밑에 여러분 아마 어리버리할 거야. 다 일반항 뭐라고요? 일반항 아니 숫자 넣는 거는 나중에 하고 그럼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판단부터 합시다. 1번, 2번, 3번은 1번은 우리가 이제 배워버렸어요 지금. 이 짬뽕골인데 이것도 원래 우리 안 배우는 거니까 못 찾는 거. 2번도 안 배우는 거고 3번은 배우는 건가? 3번도 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4번, 5번, 6번은 4번하고 6번은 배웠어 사실. 4번, 6번은 일반항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거면 1번하고 4번, 5번, 6번을 배웠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배워. 하지만 4번, 6번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슨 수열이죠 4번, 6번이?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그런 거죠. 조화 중앙도 기억 안 나죠? 네. 조화수열이거든. 조화수열은 뭐냐면 역수가 등차수열이 되는 수열이죠. 그러네요. 보면 역수가 등차수열이 되는 수열이야. 하지만 이 문제는 안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기 때문에 숫자 대입해서 풀겠지만 우리는 조화수열 일반항을 배워봅니다. 조화수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치환하면 돼 앞으로. 4번, 6번 4번, 6번은 일반항을 구하세요. 5번도 구할 수 있거든 사실. 근데 동호는 생각나면 5번이 구하. 네. 5번도 배웠으려나? 치환 2번 해야 되는데 5번은. 소연이 4번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쉽게 하려면 이런 겁니다. 조화수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무조건 치환해 조화수열은. a(n분의 1을 bn으로 치환하면 b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a(n분의 1은. 그러면 bn의 입장에서는 다음항은 전항에다 2 더한 거니까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등차수열 일반항을 탁 때려줘야 돼. 탁탁탁. 등차가 2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3분의 1 그냥 b1 플러스 n-1 공차. b1이 근데 3입니다. b1이 a(n분의 1이니까 3이야. a1분의 1 플러스 n-d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3 플러스 2n- 해서 2n 뿔 1 bn을 구해야 돼. 이건 점화식, 이건 일반항. 일반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bn이 2n 뿔 1이면은 an분의 1은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한다. 몇 번도 이게 조화수열이죠. 조화 중앙의 성질 같아요. 그것도 뭐지? 중간항의 2배는 전항과 다음항이 더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등차수열이랑 비슷하네요. 역수의 평균의 역수. 그러면은
AC분의 A 플러스 C니까 실제로 이 AC분의 A 플러스 C인데 그거의 역수. 이게 역수의 평균이야. 역수의 평균의 의 역수를 다시 하면 A 플러스 C분의 2AC지. 그게 조합 평균? B야. 아. 역수의 평균의 역수. 근데 이거 6번은 그냥 그 필요 없어. 치환하니까. 치환하면 등차수열이다. 그거야. 그렇게 보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치환을 해보니 등차수열이다. 그런 수열을 좋아할 수열이란다. 역수꼴로 돼 있으면서 아까 등차 수열 했을 때처럼 공차가 그냥 2야. 아니 공차가 등차가 뒤집어서 해야 된다. 공차가 등차가 1이네. 1. 그러면은 첫장 1이니까 뒤집어도 1이니까 네. n n분의 n분의 1. 그렇지. 이 정도는 구해주면 좋아요. 5번도 구해볼까? 동호하고 있는데 갈락식인가? 원래는 정석풀이부터 해봐. 5번은 숫자 대입해서 짜증나는데 써야 됩니다. 서연이 일단 이렇게 써.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써가지고 한번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서연아. 더 심오한 걸 하고 있어.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거지. 백표과 과정은 아니지만. 왜냐고 물어보면 재밌으니까요. 5번도 일반은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옛날에는 배우던 거야. 이것도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만 할 거야, 한 번만.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근데 이게 등비수열, 아니 등차수열하고 비슷한 모양이거든. 기본적으로 이렇다고 하자. 여러분은 아직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등차수열이야 이게. 왜냐면 정리해보면은 요거기 때문에 이거 넘기면 이거잖아. 네. 이게 등차수열인 건 알지? 네. 그러니까 세 수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거 두 배는 이거 이렇다고. 근데 그런 거에 개수비가 아다리 안 맞아진 거예요. 3.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뀐 이런 형태. 근데 이런 형태 중에서도 일반항 구할 수 있는 형태는 뭐냐면은 이 세수 PQR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PQR? 이 PQR을 더해가지고 0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이네요. 지금이지. 이런 거는 구하는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적당히 이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에다가 묶어서 아래 형태. 알볼까? 요런 걸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더 쉽게 하면은 이 세 개가 있잖아. 네. 얘 n분의 1번장도 3개 줘야 돼, 친구를. 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야 돼. 마이너스 3a n분의 1 더하기 a n분의 1로 해서 얘네 둘을 넘겨서 치는 거야. 개수가 딱 맞아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풀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정화식이 뭔지, 등비수열 일반항도 알아야 되지. 치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걸 뭐 개차수로도 알아야 되고, 등비수 합공식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문제지. 근데 흐름이 이해되기만 하면 돼. 근데 구할 일은 없을 것이다. 없어요. 구할 일. 요즘에는 트렌드가 아니랄까. 옛날에는 필수예제에 다 있었어. 그러면 365번도 빨리 해. 이거는 쉬워. 오히려 쉬워. 이건 다 배운 수열들이야. 뭔지 맞춰라 이런 거야. 무슨 수열인지. 1번은 등차 수열. 1번은 빨리빨리 때려가지고 빨리빨리 금방 하기 때문에 다 하세요. 1번 보자마자 1번랑 EMI 나와야 돼. 여기도 11 넣었다. 관찰 중이지. 근데 그냥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등비 중앙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가 하는 말이 하나 그냥 등비 수열이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아는 수열은 그냥 등비 수열이다 그 말이니까. 뭐야,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은 첫 장에다가 공비를 n마이번 곱한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일반항 써주면 되는 거예요. 틀려버렸네. 그러니까 등차 등비를 잘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면 297쪽은 숙제로 하면 되려나? 넘어가고 대충 알겠죠? 297쪽 너무 쉬워. 보면은 뭐야, 바로 왜 등비수열 뭐야, 그러면 1 곱하기 2의 n마이선 이거는 등비수열이네. 그러면은 공비가 2분의 3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3의 n마이선. 항상 등비수열은 첫 장에다 공비를 n마이번 곱한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뭐야, 등차수열이 공차가 8이네. 그러면은 5 플러스 n마이 d 해도 되고, 아니면 8n마 3 바로 때려도 되고, 첫 장에 뭐 나와야 되니까. 쉬운 거야. 이것도 등차수열이야. 중간항의 2배는 전항과 다항만 더한 것이다. 2로 나누면 산술평균이잖아. 알아서 하시고. 근데 문제는 밑에 좀 있어. 그래봤자 뭐냐면 등차수열이에요. 그래봤자 등차수열인데 동공차가 마3이야. 넘기면. 뭐 그래봤자 등비수열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뭐냐? R5승이네. 이 페이지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되고. R5승이지. 공비가 5개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등차 등비야 이거 그냥 297쪽은. 표현만 근데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인 정화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필수제 3번부터는 이거는 개차 수열이네. 1번은 2번도 뭐야? 개차 수열이지? 네. 근데 개차 수열을 안 배운 상태는 어떻게 푸냐면, 그걸 한번 대입해서 하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나오는 뭐 개비수열이라고 했던 옛날에 등비꼴 있잖아. 등비꼴에서도 요 축차 대입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깔끔하게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미 알기 때문에 그 AN은 일반항 어떻게 하더라? 첫 장에다가 시그마 Kn1부터 N마일까지 2의 K승을 더하면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게 구분을 잘해야 돼. 이거는 좋은 거 일반항의 식이야, 식. 숫자니까. 이거는 항과 항사의 관계식, 정화식. 안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바로 때리면 되는데, 그거의 원리를 어떻게 원래 알아내는 거냐면 숫자 대변전으로 N은 1, A2는 A1 플러스 2의 1승, N은 2. 매너로 위에는 3개는 써줘야 돼요. 근데 등비, 개차 수열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풀 일은 없을 거야. 축차 대입 할 일은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바로 해야 돼, 우리 반은. 개차 수열은 아주 좋으니까. 플러스 2의 3승하고, 땡땡땡을 쓰고, 마지막에 n마일을 넣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3일 때는 4니까, n마일일 때는 뭐예요? N. 그런 걸 좀 잘해야 되죠. N마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보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 작잖아. 하나 작으니까. 여기는 A, N마일. 플러스, 그러면 이거 3 같은 수니까 2의 N마일 쓰면 되나? 이렇게 해서, 얘가 항이 우변 2개니까 이럴 때는 변별을 더하거나 빼는 게 유리해. 곱하는 게 아니고. 변을 다 싹 더한다 생각해. 싹 다 더해. 한 번만 근데 써줄까? 좌변을 싹 더하면 어떻게 될까?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빼빼빼 해서 좌변은 AN까지 더해지죠. 네. 우변은 옛날에 그 우병우 생각나. 우병우 뭐였지?
우변은 AN마일까지 더하고서 또 더 있어.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2의 N마일승까지 다 더이거든. 그런데 가만 보면은 좌변에서 공통인 게 A2, A3, A4 뭐 지우다 보면은 AN은 안 지워져. 전까지 다 지워져. A1도 안 지워져. 왜 이래. A1도 안 지워져. 남는 두 개 남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AN은 남은 게 A1에다가 이 부분이 남는데 이 부분을 가만 보니까 이거잖아. 그 얘기야. 그러면은 시그마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다 알아서 지루할까 봐 빨리 설명하려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승이기 때문에 2의 K승을 N-1번째 이게 N-1개가 N개가 아니야. N-1개야. N-1개. 왜냐면 이게 N-1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쓰잖아. 한번 보여준 거야. 여기서 바로 합니다 이제. 그럼 이거를 변변 다 더하면은 이게 이렇게 사라질 거거든. 착착. 위 아래 위 아래. 남은 건 AN하고 A1에다가 이게 다 남아요.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A1에다가 이 부분을 가만 보니까 시그마 K는 그만하자 이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차례입도 개차 수열의 합공식 유도랑 똑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이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등차 수열인 줄 알았는데 일정한 식이 더해지는. 그러면 얘를 개차 수열을 보면 개차 수열 일반항 때리면 되겠다. 이렇게 끝이야. 그래서 이 페이지는 넘어가고 한 개나 해볼까요 근데? 대입하라면 그렇지만 370번 풀어봐. 아마 분명히 좀 어리버리 할 거거든. 왜냐면 저 분수식에 시그마를 또 못하니까요. 약간 추억이던데요, 369가 더 어려워요. 두 개 해. 그냥 두 개 다 해. 69, 70. 빨리 해봐. 이것도 어리버리 하죠. 3의 n승 마일의 수열의 합을 또 못 구하죠. 개차 수열을 꼭 가르치면은 뒤에 이 개차 수열이 등비 수열을 나온 걸 잘 못하더라고 애들이. 등비 수열 합공식을 잘 못해. 어부처럼. 네, 엄밀히 말하면 등비 수열이 아니고 1까지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야 돼. 10번째 거라고 했지만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냥. 우리 반은 수열에 시그마 했을 때 합의 일반항에 기억이 안 나요. 이쪽만 등비 수열이지? 네. R마 1분의 초항 가르고 R은 N승마 1. 근데 여기서 N은 항의 개수다. 그럼 1마 R분의 초항 가르고 1 빼기 R에 N승으로 해도 되고 등비수열 합공식이고 요 빼기를 다시 따로 해야 돼. N마일로 곱해서. 수열이 근데 되게 익숙하게 만들면 쉬운데 익숙하지 않으면 또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일반항이야. 네. 그냥 일반항 구하고 풀어야 돼. 그 다음 10을 넣으면 되지 일반항. 그다음 3마 1분에 첫 장이 여기서 1 넣으면 여기를 따로 떨어야 된다 이건. 이쪽은 N마일이에요. 마이너스. 그리고 이거는 첫째 항 가로열고 3에 N마일승 빼기 1. 여기다 A1은 1. 에다가 그냥 여기다 10 넣으면 돼. 그러니까 좋다는 거야. 369는 그래서 이거야. 2분의 1에 3의 10승 마이너스 19. 넘어가. 그러면 다음 립쉐드 4번 하겠어요. 4번에 1번.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죠? 무슨 수열이죠 이게? 다음하는 전항에다 일정한 식 fn을 곱한 형태. 만약에 이게 숫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식이 곱해진 형태. an에다가 일정한 식을 곱해서 다음하게 되는 이런 수열을 등비꼴이라고 하죠. 등비 수열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등비꼴. 등비꼴 용어가 아니야 근데. 저 앞에 있는 수열을 개비 수열이라고 할까 앞으로? 다음하고 전항에 나눈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이루니까 식으로. 근데 개비 수열은 좀 어감이 좀 안 좋아. 기 같잖아. 등비꼴 합시다. 등비꼴 하던 대로. 이런 형태는 일반항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죠? 없어요. 개차 수열은 배웠지만 또 이런 건 안 배웠잖아.
그래서 축차 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주면 재미없으려나? 여러분 한번 해볼까? 네. 한번 해줄까? 한번 해줘야 돼. 같이 하자, 같이. 서현이 따라해. 일 놓고 쓰세요. 빨리 쓰는 거 쓰고. 쓸 때 꼭 근데 헷갈려. 숫자가 하나 뭐 이상하게 쓴다고. 그러니까 검사를 해줘야 돼요. 땡땡땡. 근데 많이 쓰려면 안 나오잖아요. 앞에 개수 때문에. 왼말로 해야 나오는데. 예, 근데 개수가 약분이 되는 게 좀 n분의 n뿔이 a n마 1. 아, 그러니까 하나로 안 되지. 네. 그러면 뒤에도 세 개를 써줘야 돼. 맞아. 네. 뒤에 세 개를 써줘야 되거든. 건너뛰니까. 그러면은 세 개를 쓰는 거죠. 쓸 때 이거 보면 1일 때는 1, 2, 2, 4지. 그러면 2일 때는 2, 3, 3, 5. 3일 때는 3, 4, 4, 6. 그럼 역시 전부 써야 돼. n마 2일 때는 여기가 n마 3일 때 3이니까 n마 2일 때는 n마 2. n마 1. 아, 이렇게 하자. 요거보다 하나 크고, 그렇지. 요거보다 하나 크고, n마 1분의 요거보다 두 개 커. n뿔 3. n뿔 1. 아니, 요거보다 두 개 커. 뭐야? 봐보죠, 지금? n뿔 1,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세 개 써줘야 돼요. 일본부터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거야. 근데 저거 숫자로 돼 있어가지고. 29까지니까. 두 개만 써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항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개부터 충분해? 두 개만 쓰면 충분하지 않을걸? n마2는 a n마3 하나 큰 거 n마 2분의 네. n 해서 위아래 쫙 다 곱하는데 곱할 때 어떻게 지워지냐면은 이거 안 쓸게. 이렇게 지워져. 일단은 여기는 지워지고 남은 게 a1하고 a 남고 얘네를 싹 곱해야 되는데 이거 곱한 거 다시 써보면은 2분의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마지막 거가 n마 2분의 n 곱하기 n마 1분의 n뿔 1 곱하기 n분의 n뿔 2에서 지울 때 위 하나 걸러 아래니까 위 하나 걸러 아래 위 하나 걸러 아래 위 하나 걸러 아래 남은 것은 2, 3 n뿔 1 n뿔 2 에다가 a1 그러니까 일반항을 식을 찾을 수 있어요. a1은 숫자에 불과하니까 이게 저반식이 아니라 일반항이 좋은 거예요. 상수 a1에다가 6분의 6n 뭐야 남은 게 이거 6분의 n뿔 1 n뿔 2의 a1은 얼마지? 1. 1 됐다. 일반항 여기가 29되는데 19. 그래서 이런 거를 등비수열인 줄 알았는데 페이크였다. 식이 곱해지는 거는 등비수열이고 이건 축차 대입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다. 축차 대입으로. 축차 대입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공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일반항을 찾는 공식 같은 게 없다는 거지. 축구 일반 그냥 대입해서 할 수 있는데 29까지 못 대입해. 너무 많아서. 답이었구나. 이미 29까지 한 건데 중간 과정을 생략해서 대입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 필수제 2번 여러분이 하세요. 지금. 등비수열 살짝 어려워. 그러면은
372번 잠깐 보는데 풀지는 않을 거고 중에서 372가 시험 잘 나오거든. 372는 딱 보면은 일단은 이게 뭐가 달라. n이 아니라 n분의 아니라 n이다. 2부터 넣을 수 있고 조심해야 돼 개수할 때. 그리고 요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 1 빼기 n제곱분의 1을 수열해서 보면은 왠지 통분을 해서 왠지 이렇게 써야 돼. n-1 n뿌리를 이렇게 써야 돼요. 네. 그래야 숫자를 넣었을 때 2를 넣으면 2, 2, 1, 3이 되고 곱하기 3을 넣으면 3, 3, 2, 4가 되고 곱하기 4를 넣으면은 4, 4, 3, 5가 되니까 지울 때 어떻게 되나?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알겠죠? 기억나지? 예, 기억 안 날 건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다 틀린다. 거기에다가 n이 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의 핑크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다가 n을 넣었을 때 실제로 2부터 해서 n-이 아니라 n을 넣었을 때가 n인데요. 1은 못 넣어버리고 집에서 해봐. 힘든 다 줬어. 네? 집에서 해보라고? 내가 아까 볼때 같이 줘. 다 해버렸어? 엄청난 넘어가. 스테이지오버 엄청난 스피드구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유형이네요. 필수의 이제 마지막 거. 합의 일반항과 원래 수열의 일반항의 관계. SN하고 AN이 같이 나오면서 막 이런 식이야.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야, 만약에 너 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 하면은, 그건 마치 4번째 항에다가, 5번째 항에다가 4를 곱해서 3을 뺀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지. 뭔가 어쩌라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S5 같은 거 보면, 저건 A1부터 A5까지 더해진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봤자 바로 알 수는 없어요. A5, S5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잠깐 이것도 하나 빼면은 3이 되잖아. 그런데 이거 4개 다 모르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숫자 넣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근데 이거는 합의 일반항과 원래 수열의 일반항의 관계가 있잖아. 식이 중요한 거. SN은 어떻게 하더라? A M뿌리 SN이 아니라 SN 빼기 SM SN-은 A AN인데 이거는 n이 2보다 클 때만 성립해. 근데 이렇게 쓸 때도 있고 SN뿌리를 해서 SN을 빼면 그럼 어떻게 되냐? AN뿌리 되지. 요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요렇게 하면은 n은 1일 때부터 1보다 큰 성립하니까. 그래서 선택해. 1번 할까 2번 할까? 2번이 낫죠. 2번으로 했을걸? 다 바꿔야 돼. 2번으로 했네. 근데 SM 구하는 거 2번으로 했네요. SN 구하는 건데도 근데 S1하고 A1하고 같으니까 근데 A10 구하는 거야. 네. SN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일반항은 구해야 돼. 일반항. SM 구하는 거 아까 내가 질문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n뿌리를 넣어서 한번 씁니다. S n뿌리는 4a n뿌리 빼기 3이죠. 그리고 SN은 그대로 써놓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위아래를 빼주면은 이게 n이 아니고 n뿌리로 바뀌면서 얘는 4로 묶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운명인데 3이 빠지니까 넘겨서 무슨 수열인가? 등비수열. 그게 딱 보여야 돼. 넘겨서 숫자만 마삼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공비가 3분의 4인 등비수열이 됐죠? 네. 보는 순간 정화식을 일반항으로 바꿔줘야 돼. 탕탕탕. 일반항 A는 뭐죠? 첫째 항 1에다가 공비가 3분의 4를 n-1번 곱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다 10을 넣으면 돼. 쉽지? 그래서 요거를 이용했다.
그런 게 있긴 한데 됐어. 나중에 문제가 이건 진짜 개 쉬운 거잖아. 이 문제로서는 활용 문제를 뭐 익숙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너무 쉬워. 지훈이가 10일 동안 포도 수확을 하는데 첫째 날에는 20송이를 수확했고 뭐였어? 빨리 쓰는 거죠. 첫째 날은 20, 둘째 날은 20, 둘째 날에는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 2분의 3배를 수확한. 아니 너무 쉽잖아. 이 둘째 날부터는 전날, 그 다음날은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 2분의 3배를 수확하였다. 이거 그냥 정확히 준 건데 다음 항은 전항에다가 2분의 3배를 수확하였다. 뭐야 이거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잖아. 뭐야 2분의 3 곱하면은 30. 그래서 일반항은 20 곱하기 2분의 3의 n-승인데 일반항 뭐라고 안 했어. 요거를 보야 돼. 이게 답이야. 너무 쉽잖아. 그럼 옛날에 그거 문제 풀어볼까? 이런 것도 점화식을 세워서 할 수도 있어. 옛날에 선 있잖아. 선이 3개 있는데 선을 하나 그었을 때 공간이 몇 개로 분할되나 했나? 점 만나는 거였고 점? 네, 저는 두 개 만나는 점, 교점의 개수. 선을 3개 그으면 교점은 몇 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점이었어요. 그치. 한 점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직선 안 만나게. 최대로 만날 수 있는 점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 선을 추가해 나갈 때 그 교점의 개수가 옛날에는 숫자를 관찰해줬단 말이야. 이건 계속 한 개지. 요거는 3개. 요거는 6개. 6이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개차수열이었던 거 알았지. 그 다음에는 4. 근데 사실 이것도 규칙이 이런 거지. 검은 점이 3개가 있었는데 잘못 칠했잖아 여기. 여기가 빨간색으로 3개가 추가된 거지. 근데 여기는 검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빨간 점이 2개가 추가된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거지. 다음 항으로 갈 때 세 번째 항이 갈 때는 두 번째 항에서 몇 개가 추가되냐? 2개만. 2개가 아니라 3만큼이 추가되네.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몇 개가 추가되죠? 그러니까 수를 관찰해서 이러는 거 말고 그냥 진짜 규칙이 첫 번째 항에서 2개가 추가되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두 직선에서 만나는 두 점이 추가되는. 이미 기존에 있던 세 직선과 만나는 3개의 점이 추가돼. 그러면은 n번째 항, n+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만나는 점 교점의 개수에다가 몇 개가 추가되는 거냐? 이미 앰플을 잘못 얘기했나? 네? 이거리 맞아? 근데 정말 이미 두 번째 항이면 이미 직선이 2개 있으니까 맞는데요. 2개 추가되지. 그렇지. 얼굴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리고 이게 개차수열. 근데 그때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실제로 요걸 만들어 내라고 할 수도 있어. 서술형에. 나라면 그렇게 낼 수도 있어. 나라면 그렇게 냈을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관찰해서 개차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 관계식을 세워라. 이런 문제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항과 전항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자기가 관찰해내야 돼. 그럼 공간으로 하자 이제. 하나의 직선이 공간을 몇 개, 평면을 몇 개로 분할하나? 2개. 그럼 2개의 직선은 4개. 이걸로 한번 해봐. 공간 개수. 근데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 공간을 분할할 때 평행한 것도 없는 거죠. 평행한 거 없고 정화식만 일단 정화식은 동일한 것 같은데. 동일해. 근데 그거를 관찰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하나 선이 더 추가되면 원래 기존에 있던 2개의 공간이 2개가 2개씩이 되지. 네. 그래서 더하기인가?
그럼 여기서는 새로운 선이 추가를 됐을 때 이런 선이 이 세 번째가 중요한 항상 볼 때 이런 선이 추가됐을 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정상인데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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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추가된 건 3개야 3개 새로운 공간이 3개 추가돼 왜 3개죠? 선 2개랑 만나니까 살짝 어려워 잘 모르겠어 다시 이렇게 있는데 하나 더 해보면 이렇게 있었는데 선 하나를 추가를 딱 하면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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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공간이 4개 생겨 그러니까 기존의 공간이 2개씩으로 쪼개지는데 근데 왜 4개냐 왜 4개냐 4니까 4지 근데 그림에서는 왜냐고 이제 거기까지 생각해보라고 만나는 공간이 4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만나는 공간이 4개인지 이제 생각해보자 선 3개랑 선 3개 만나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교점이 3개 생기니까 공간은 만나는 공간 4개 생겨 마치 이런 건가? 빵을 자를 때 빵을 칼질을 3번 하면 4조각이 되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를 보고 관찰하는 건 쉬운데 이 그림 속에서 생각하는 건 좀 쉽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런 고민을 한번 풀고 나서 해봐야 돼 네, 저런 게 나오지 이딴 식으로는 안 나와 이거 너무 쉽잖아 이제 끝나는 건가요? 끝내려고 하는데 이 소금분 문제는 굉장한 고난도도 있고 중요했던 것이지만 요새는 또 잘 안 나오더라고 소금분 한 풀어보고 다음에 내가 갖고 올게 줄까요? 네, 집에서 해. 그냥 남은 시간 동안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도 안 어렵다. 요즘은 근데 사실 트렌드는 362번이거든. 362번이 중요한 문제거든. 요거 풀고 갑시다. 362번을 딱 보는 순간 점화식 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지? 이게 등비수열일까라고 의심을 해야 돼. 그래서 모아보려면 4개짜리다, 4개짜리. 4개짜리는 변질이 없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을 그냥 약간 변형을 해주려고 막 해봤거든. AN분의 AN+1은 AN-분의 AN+1 딱 해가지고 뭐야, 다음하고 전항의 비율은 다다음과 그 전전항의 항 뭔 말이야. 이거는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안 배운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안 배운 점화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대입해서 아까처럼 선생님도 쓴 것처럼 3줄 쓰고 해라고 지금 해요. 근데 3줄이 아니라 재수가 없으면 8줄이나 옛날에 모의고사 16줄 써서 맞춘 것도 있었고 아니 끝까지 다 써야 됐어 사실. 실제로 규칙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나오기 때문에 발견한 것 같은데. 이거 쉬워요. 이게 쉬운 건데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점화식 문제로 줄을 이룬다고 다 배워서 하는 아까처럼 일반항을 때려서 맞추는 그런 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 대입을 통해 가지고 규칙을 발견하는 문제가 요새는 좀 중요한 거예요. 옛날 스타일이 아니고 이게 이런 게 중요하다. 뭔가 규칙이 나오나 마나한데 그거지. 근데 가장 안 틀리는 방법은 반드시 써놓고 밑에다 싹싹싹싹 쓰면서 하세요. 그냥 머리로 하다가 다 틀린다고. 뭔가 이항을 해가지고 해도 되게 편하게 만들어서 근데 이건 이항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규칙이 1, 2, 4인가?
1, 2, 4, 1, 20개 더하면은 이거 다 5배 하면 되네. 45네. 1, 2, 4, 2, 1, 2. 근데 여기서 놓고 보면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필요한 것만 썼다. 원래 8개 해야 돼요. 8개. 근데 난 옛날에 풀어본 기억으로 4개씩 반복이라고 이러면 안 되죠. 알겠나? 네. 넘어가. 다 해와. 숙제 끝. 쌤, 앞에 안 푼 거가 좀 있던데 다 풀어봐야 될까요? 다 풀어봐야지. 근데 좀 일단 먼저 오늘 배운 걸 먼저 해. 네. 그게 좋아. 읽은 걸 다 채우면 못 채울걸? 오늘 배운 개념 원리랑 여기 연습 문제를 먼저 하시고